자, 위클리 플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AR 인베스트먼트의 하창봉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네, 사실 미국 증시와 우리 장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좀 심한 장이긴 합니다. 심한 장이긴 하는데, 미국 증시는 사실 계속 연일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맘때도 이 시간대도 제가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을까, 그리 약간 지나친 염려를 했습니다만은 다우지수는 보란듯이 연속 일수 기준으로는 10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일단 이번 주는 사실 해외 쪽은 그렇게 나쁜 게 없었습니다. 사실 일단 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보면 올해 원래 연초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약간 넘었었는데, 어제 이제 유가가 야간 상품 시장에서 한 54불 50센트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1월 초순부터 진행해왔던 오펙의 감산 이행, 그리고 중간중간에 약간 유가의 등락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견고한 흐름, 여기에 이제 유가와 달러화는 약간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가 강할 때는 보통 유가가 약하기도 한데, 최근에 또 달러의 강도도 조금 둔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주시시장 관점에서 대외 변수를 할 수 있는 국제 유가까지 안정된 흐름이 이번 주 해외 시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했다, 그렇게 봅니다. 유럽 쪽에서 약간 잡음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주초에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 3차 구제금융에 대해서는 합의하는 쪽으로 들어갔고, 지금 시장에서 가끔 중간중간 이야기 나오는 프렉시트 이야기, 프랑스의 유로존 탈퇴 이슈는 사실 4월 이후의 이슈고, 아직 어떤 것도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은 여전히 글로벌 증시는 우상향 흐름으로 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 증시입니다. 이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주 중반까지 한 2100포인트를 확인하는 그런 장이었는데, 하필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오늘 좀 장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사실은 2100포인트 올라간 이후부터 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오늘도 매도세인데, 일단은 그래도 국내 투신의 매도 속에서 연기금이 그만큼 최근 2월 이후 장을 받쳐줬었는데 2100포인트 정도에서 매도세로 전환되면서 약간은 좀 부담이고, 결정적으로 제가 오늘 IT 주식들, 화학 주식들이 약한 있는 환율이 문제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시장의 이번 큰 흐름은, 이번 주 큰 그림에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IT 대형주,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고스란히 코스닥, 반도체, OLED로 다 넘어갔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유통주라든지 여행주,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내수주와 수출주의 극명한 디커플링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 SK하이닉스는 도시바 이슈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환율이 오늘 다시 1130원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출주 쪽으로는 조금 부담을 줬고, 또 내수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가 강하다는 거죠. 실내로 지금 원엔 재정행률이 다시 1100원대까지, 1000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 원화를 갖고 있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해외여행 가기는 조금 더 좋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수주들이 좀 붙었는데, 이러한 흐름 자체 결정적으로 이번 한 주의 한국 시장 키포인트는 환율의 급락이 오히려 수출주의 조정, 그리고 그동안 소외받았던 낙폭 과대 여행주, 모바일 게임주,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하다가 이제 엔터주까지 들어옵니다. 오늘 SM 엔터테인먼트가 반등이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흐름이 이번 주 장의 큰 특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장 움직임을 좀 전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나요? 사실 이제 월요일부터 많이 좀 우리가 기다렸던 MWC 2017이 월요일부터 3월 2일까지 열립니다.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번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의 주요 핵심 키워드는 AI입니다. 예, 인공지능이죠. 사실 근데 이것 자체가 아쉽게도 국내에는 LG G6 같은 경우도 AI 어시스턴트를 사용합니다만은, 실제로 그거는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AI와 직접적인 관련된 기업은 한국은 거의 없다면 없습니다. 갖다 붙이면 몇 개 있긴 있는데, 그만큼 좀 어떻게 보면 남 좋은 그런 박람회가 진행되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미국의 GDP가 발표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주요 국지관 발표가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사실 지난 1월 말에 나왔던 4분기 속보치는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1.9%가 나와서 예상치 2.2%보다 못했는데요. 이번에 나오는 수정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GDP는 3번이 발표됩니다. 속보치, 수정치, 확정치로 발표되는데, 이번 수정치 같은 경우는 과연 지난번에 나왔던 속보치 1.9%를 뛰어넘을지, 아니면 그 정도에 마감할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우리나라 특검 연장 시한이 2월 28일이라고 말씀 좀 드린 거는, 제가 갑자기 주식 이야기 하면서 정치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긴 없습니다만은, 거꾸로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증시와 극심한 디커플링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도 한국의 정세 혼돈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벤트 차원에서는 2월 28일까지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특검의 1차 수사가 마감되는 날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과연 이제 3월 FOMC 회의에서는 연준이 어떤 색깔을 보일까 합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확실히 3월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말은 좀 없습니다. 아직 제가 보니까 연방기금 선물에 반영된 3월의 금 인상 가능성이 절반이 넘진 않아요. 50% 넘진 않는데 확실히 베이지북보다는 2월 중순에 발언했던 옐런 의장의 발언에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간접적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 전초전이 될 수 있는 베이지북이 바로 3월 중순에 있을 FOMC 2주 전에 열리는데요. 그것 자체가 이제 3월 1일 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3일절 연휴로 휴장입니다만은 정식 지표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이제 주 중반에서는 옛날만큼은 좀 기대감이 없습니다만은 중국은 3월 3일 정협 그리고 3월 5일 전인대가 개최되는데, 이게 이제 왜 예전보다 재미가 없냐면 사실 뭐 시장에서는 아마 계속 화두될 겁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2014년도 15년도 이때만 해도 중국이 경제 성장률 7%를 지키냐 마냐의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협이나 전인대에 주목을 했던 거고요. 물론 제가 판단할 때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6.5%대 6.9%로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예전만치보다는 조금 덜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래도 시장은 정협이나 전인대에서 발표될 중국의 향후 경기 부양 그림에 조금 이벤트적으로는 주목을 하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업종군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을 지금 시장에서 좀 주목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시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이고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조금 다시 610선 초반으로 떨렸는데요. 일단 가장 우리나라 장이 조금 커플링이 되고 또는 이제 장이 다시 체질적인 면에서 지수는 큰 폭이 하락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지수 하락보다는 무서운 게 하루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많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까 그런 말씀 좀 드릴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일단 좀 너무 가파르게 다시 1130원대로 떨어진 것 자체가 아마 뭐 주식시장 관점에서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큰 그림에서는 전약 후광을 좀 그리긴 합니다. 전약 후광을 그리는데 외환시장에서 어느 정도 원화가 1150원대로 해기가 아마 나온다면 조금 더 지수의 반등은 좀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러면 전략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한 주 초는 그러니까 뭐 3일절 수요일 기준으로 한번 주간 전략을 세워봤는데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오늘 장의 흐름 연장선을 좀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 뭐 보니까 SK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여기서 바로 되돌리기보다는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주 초까지는 오늘 강한 것처럼 화장품이라든지 또 오늘 반등을 시도하는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 이런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이어가고, 만약에 주 중반 정도 가면서 어느 정도 환율이 안정한 쪽으로 들어간다고 할 때는 역시나 이번 주에 조정이 심했던 뭐 IT라든지 화학주 쪽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여전히 우리나라가 디커플링, 탄핵 중국 때문에 불확실성은 있습니다만은 큰 축에서 수출주와 내수주의 이 밸런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시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초 조금 약할 때는 내수주 관심 조금 뛰어가다가 지수가 반등하는 시점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IT나 화학 같은 수출주에 좀 집중을 해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